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치명적 위협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저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가 지난 2월 대화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며 코로나19의 치명성을 언급합니다. You know, it's a very tricky situation. It goes through air, Bob. That's always tougher than the touch. You know, the touch you don't have to touch things, right? But the air, you just breathe the air, and that's how it's passed. And so that's a very tricky one. That's a very delicate one.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낙관적으로 얘기한 것과는 딴판입니다. 지난 3월 대화 내용에는 젊은 층의 위험성도 거론합니다. Today and yesterday, some startling facts came out. It's not just older young people, to plenty of young people.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넣고 싶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I didn't lie. What I said is we have to be calm. We can't be panicked. 이어 코로나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고 싶지 않았다며 지금처럼 대처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포함해 신간 경로라는 책을 다음 주 출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해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강하다.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한 줄짜리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김정은의 친서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발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지원 프로그램 PPP를 악용해 횡령 사기를 벌인 50명이 연방수사당국의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종업원 급여 지원 융자 프로그램인 PPP. 사업 운영도 하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는 사람이 PPP를 허위 신청 그리고 지급받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PPP 프로그램을 악용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50여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se numbers are revealing. The cases we have charged involve attempts to steal over $175 million from the PPP and actual losses to the federal government of over $70 million. 현재까지 법무부가 조사 중인 50여 건의 부정대출 사건으로 지급된 돈은 총 2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불법적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된 PPP 금액 규모는 개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Our cases are diverse in size and scope, involving fraud ranging from requests for just $30,000 to, as I mentioned before, approximately $24 million. And they span the country. 허위 신청자들이 대출받은 PPP를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LA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PPP를 통해 850만 달러를 대출받아 수십만 달러를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사용해 혐의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급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차량, 다이아몬드를 샀다 적발돼 압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PPP 허위 신청자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FBI, 연방재무부, 그리고 법무부가 총동원된 전담반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롭게 강화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변동이 발생한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긴급한 사유로 한국을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요구되는 의무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공간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는 12일부터 일부 조항에 변동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이후 아무 때나 입국해도 격리 면제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발급 후 일주일이 경과하면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무한정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이내에 국내 입국을 하도록 그 여러 가지 그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과 같은 인도적인 목적의 방문은 앞으로 7일 동안만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장례식 참석으로 입국해 7일이 지나고 추가로 한국에 더 머물고자 할 경우 남은 7일 동안 자가격리가 요구되는 겁니다.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공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면 면제서가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사망 확인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만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요. LA 총영사관은 긴급한 방문이 필요할 경우 업무 시간 외에도 당직 영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발급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2020 온라인 태권도 품새 대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태권도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경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신청서와 함께 품새 시연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 자격은 검은띠 1단 또는 1품 이상 소지자들로 남녀 개인전으로 치러집니다. 경연에 대한 심사는 10월 3일과 4일 양일간 이뤄지며 이후 각 부문별 입상자는 상장과 함께 최대 $500 상당의 부상도 수여됩니다. 참가 신청과 영상 제출은 14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인 9월 30일 마감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 32가를 포함한 상업지구들의 공실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맨하탄의 브로드웨이 거리에 있는 건물 1층들의 주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188개 빈 업소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335개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3년 만에 78%가 늘어난 것입니다. 브로드웨이가 약 13마일 구간에는 약 244개의 블락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블락당 1.37개 빈 공간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게일 브루어 맨하탄 보로청장은 브로드웨이 건물 2층에 있는 주요 업소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 사이 임대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업소들이 늘면서 빈 곳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브로드웨이가에서 가장 많은 빈 공간들이 있는 곳은 14스트리트부터 59스트리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32가 한인타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식당조차 열지 못하고 당연히 극장도 못 열고 하니까 브로드웨이는 물론이고 오피스 밀집 지역인 미드타운 지역에 지금 다 비었지요. 거기서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실 대규모 델리도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됐던 상황이고. 최근 셧다운 조치가 해제된 후 직장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하면 아직 10% 불과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